학생들에게 꼭 맞게 평가하고 기록하기. 학생들이 평가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수업과 연계한 평가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요. 이처럼 학생 평가 방법 개선에 대한 요구는 계속되어져 왔습니다. 평가는 학생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닌 학생의 성장을 돕고 학습을 함께 해나가는 것으로 이러한 추세에 맞춰 평가의 방향이 개선되어지고 있습니다. 즉, 평가에는 학생의 고차원적 사고를 이끌어내는 도전적 과제를 제시하여 학습의 결과와 과정을 강조하는 평가, 수업에 통합된 지속적인 과정으로서의 평가, 학생의 학습을 지원하는 형성평가가 현장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수업 중 실시되는 과정 중심 평가와 이에 대한 수시 피드백 제공의 중요성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수업과 연계한 평가라면 학생의 실생활에서 마주하고 부딪히는 장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맥락적인 과제를 통해 여러 개의 정답을 인정해주는 평가로서 수업 속에서 꼭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쳤냐에 근거하여 타당성을 검증하고 학습과 성장을 돕기 위한 방향으로의 평가로 개선하고 주어진 문제에 학생들이 보인 반응들을 관찰하고 학생들이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의 능력을 수업 중에 평가하여 평가의 결과가 모든 학생들이 성장을 반영하고 스스로의 성장을 교사에게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국어, 사회, 수학을 연계한 여행신문 만들기 프로젝트 학습의 평가 계획 예시안입니다. 평가를 하기 전에 우리 반 학생에게 맞는 평가의 방향을 설정하고 평가 계율을 작성해 본 자료입니다. 이렇게 평가를 수업과 함께 계획 단계에서 구성해 봄으로써 수업과 교육 과정을 좀 더 충실히 운영하게 됨으로써 일체화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평가 계획 세우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는 정리하기에서 다운받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교사는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 중 활동에 대한 간단한 안내, 기초 기본 개념에 대한 설명, 진도를 잘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조언과 개별 지도까지 교사의 활동은 매우 다양합니다. 또한 수업에 참여하여 활동의 속도를 조절해주고 교실에서의 소통과 협력 과정에 동참하는 등 1시간 안에 교사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가 평가 기준에 맞춰 1시간에 모든 학생들을 동시에 관찰 평가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업 중 관찰에서는 정해진 양식을 활용해도 좋지만 평소에는 수업 중 학생의 활동 상황을 기록한 간단한 메모로도 충분하며 매 수업 시간에 특징을 보이는 학생들의 수업 참여 모습을 관찰하여 평가하고 기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스토리텔링의 방식으로 학교 생활 기록부에 기록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에는 기록을 살펴보고 기록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해서 관찰 계획을 세우고 다시 기록하도록 합니다. 눈에 띄지 않는 소극적인 학생들은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관찰 대상에서 놓치기 쉬워 교사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평가 시 주의점으로 자기 평가 시 자존감이 강하거나 약한 학생의 평가 결과는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로 상원이는 평소 자존감이 무척 높은 학생으로 자기 평가 시에는 무조건 아주 잘함으로 평가하고 모둠 활동 우수화 선정 시에도 자기가 뽑혀야 한다고 동료에게 강하게 주장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모둠 간 평가,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그리고 체크리스트와 서술형으로 쓰는 평가 등 다양한 평가 방법을 통해 평가의 객관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상호평가나 동료평가를 할 때에는 교우관계가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친한 정도를 기준으로 점수를 주거나 잘함과 못함에 치우치게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평가에 반영하거나 동료 평가의 점수 배정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수행평가에 대한 자세한 자료는 정리하기에서 다운받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어과 성취기준 분석을 통해 평가 방법을 결정하고 평가 요소, 평가 종류,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의 고른 반영, 평가 결과 분석 및 활용 방안까지 제시해 주었습니다. 수업에서 교사는 학생의 배움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배움이 크게 일어나거나 배움의 속도가 느린 학생은 쉽게 관찰할 수 있고 파악이 되지만 수동적으로 학습에 임하는 학생의 배움의 수준은 금방 눈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수업을 관찰하다 보면 학생들의 행동에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은수는 아직 비율 그래프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구나. 지금 저 활동을 하는 때가 아닌데 등등. 각 활동에서 모든 학생들이 같은 배움의 정도와 수준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배움이 큰 학생과 느린 학생, 수업에 집중하는 학생과 딴 생각을 하는 학생, 각자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학생 행동의 이유를 면담을 통해 물어보고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 방향에 대해 같이 이야기 나누고 교사의 조언을 들려주는 것도 필요하며 격려, 응원 및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같이 고민해보고 상담해주는 교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평가 후 피드백 부분은 이 평가를 통해 학생의 현재 수준과 도달해야 할 수행 수준 간의 차이에 대한 자료를 학생에게 제시하고 지원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수업 중 탐구 질문과 과정 중심 평가, 그리고 기록을 연계해야 하는데요. 탐구 질문을 수시로 하며 학생들이 프로젝트 안에서 자신의 학습 단계를 인지하고 속도를 조절해 가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프로젝트의 어느 단계를 수행하고 있나요? 라는 질문을 통해서 프로젝트 전체 과정 중에서 현재의 위치를 파악해야 하고 과제의 해결을 위해 하고 있는 활동을 점검하도록 하며 이 질문과 연계하여 학생들을 평가하고 활동 상황을 기록하도록 합니다. 활동의 중간 과정에서는 단원의 중요 개념을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육하 원칙에서 왜를 나타내는 부분을 찾아보았니? 혹은 여행신문 제작 단계 중에서 어디까지 구성했니 등의 질문을 통해 프로젝트의 큰 틀과 흐름을 계속 유지하고 학생들에게 중요 개념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도록 합니다. 개념인지 정도의 파악을 위해서는 간단한 형성평가나 교사의 개별 질문으로도 평가할 수 있는데요. 이때 개념 이해 부분에서 반드시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제공해야 합니다. 성취도가 낮은 학생만 모아서 간단히 지도해 주거나 모둠에서 일일 선생님을 정해서 친구에게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프로젝트 수업에서 흔히 저지르기 쉬운 실수가 수업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학생들이다 보니 교사가 지식을 가르쳐주지 않고 무조건 학생들끼리 협력해서 찾아보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취 기준을 중심으로 교육 과정을 재구성한 수업이므로 교사는 성취 기준에서 요구하는 지식과 기능을 지도하거나 안내하고 그에 따라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지도를 하는 등 학생들에게 자세히 알려줄 의무가 존재합니다. 또한 이 부분이 바로 평가 기록의 부분과 연계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학생들이 배운 지식이 단순히 배워야 할 내용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며 우리 생활과 관련되고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사는 수업 중 학생의 특이 행동을 발견한 경우 반드시 면담하고 기록을 해야 합니다. 교사가 수업 중 기준을 가지고 관찰을 했다고는 하지만 교사의 관찰이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특이한 행동을 하게 된 학생을 보았다면 교사는 그 행동의 이유를 정확한 근거에 기초해서가 아니라 교사 나름대로 짐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학생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업 후 면담이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학습면에서는 수업을 진행한 교사의 의도를 학생이 이해했는지,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 배움이 가장 크게 일어난 활동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교사의 수업자로서의 의도와 학생의 학습자로서의 인지 정도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 차이를 줄이기 위해 수업 방법을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수업 시간에는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종종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때에는 수업 중 학생의 행동에 대해 그 이유를 파악해야 하는데요. 교사의 의도와 관계없는 활동을 하는 학생이나 다투거나 의기소침해진 학생, 또는 갑자기 흥분하는 학생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교사는 그 자리에서 즉시 물어볼 수 있지만 이로 인해 자칫 수업의 흐름을 깰 수도 있고 교사의 물음에 학생이 답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주의해서 행동을 해야 합니다. 간단히 그 상황을 메모한 뒤 수업 후 개별 면담을 통해 학생의 행동에 대한 이유를 함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때 학생과 같이 그 상황에 대해 이야기 나누면서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찾고 해결책을 함께 고민해 보는 것이 필요한데요. 수업 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일어난 것인지,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것인지, 개인적인 고민 때문인지를 파악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학생 스스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합니다. 또한 교사는 이런 과정을 기록하여 학교생활기록부의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 발전되고 개선된 점을 기록하도록 합니다. 수업 중 배움이 크게 일어난 학생은 쉽게 눈에 띄기 마련입니다. 적극적으로 대답하고 질문하고 활동에 주도권을 쥐고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말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배움이 크게 일어난 학생에게도 면담은 필요합니다. 면담을 할 때에는 학습면을 면담할 것인지, 협력적 관계나 수업 참여도를 질문할 것인지를 미리 교사가 정하고 대화를 열어나가는 것이 학생의 자람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은수는 이번 영어 시간에 요의를 묻고 답하는 활동에서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기만 합니다. 재촉하는 짝의 눈치를 보면서도 대답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인데요. 평소 은수는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지만 조용히 자기의 일을 해내는 학생으로 교사는 은수의 행동의 이유가 무척 궁금해졌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수업 후 면담이 은수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한 다음 가벼운 질문에서부터 시작하여 궁금한 점을 물어보는 것이 좋은데요. 면담을 위한 준비와 면담, 기록이라는 과정을 통해 교사와 학생 간의 레포가 형성되고 대화의 과정 속에서 학생에 대한 학습면과 생활면의 이해도가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면담 과정을 기록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교사에게는 부담이 되고 학생은 지루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짧고 특징만 간략히 기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는 빠르게 많은 학생을 기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학생에 대한 정보를 얻고 이해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혹시 학생에 대해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따로 시간을 내어 심층 면담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간단한 면담 과정에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한 학생에게는 배움의 정도 파악과 수업 중 행동 이해를 위한 심층 면접이 필요한데요. 학생의 동의를 받아 수업 동영상을 녹화하여 교사가 놓친 부분을 확인하고 궁금한 점이 있는 학생을 개별 면담하는 것도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개별 면담 과정을 통해 얻게 된 사실을 바탕으로 학생에게는 피드백을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중시하는 피드백은 학생의 현재 수준과 학생이 도달해야 할 수행 수준 간의 차이를 자세히 알려주게 되는데요. 피드백을 통해 학생의 학습과 성장을 지원하고 교사에게는 학생의 요구를 파악하여 수용함으로써 수업 및 평가의 개선을 위한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